결혼 약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어 이혼을 결심한 상태입니다. 아니, 이혼 서류까지 다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 아들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모든 문제들을 처리해오는 것도 이젠 지쳤습니다. 결혼 전부터 술을 많이 마셔서 항상 걱정하면서 잔소리를 했으나 듣질 않았고, 주사가 매우 심해서 길바닥에서 자고 지갑이나 안경,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오는 날도 허다했죠. 결혼하고 4개월 만에 임신을 해서 이런 행동을 잡고 말고 할 틈이 없었습니다. 임신을 하고서도 이런 생활 패턴은 반복돼서 일주일에 거의 하루 빼고는 평일은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결국 음주 뺑소니 사고를 쳤으며, 사고를 친 이후에 저에게 말하기를 차를 골목에 세워뒀는데 누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고 갔다며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 말을 믿었었는데 한 1개월쯤 후에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나서야 자세한 사고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을 본 목격자가 나타났고, 결국 재판 결과 남편은 벌금형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죠. 정직, 청렴 결백한 우리 집안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남편이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정신병 증세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을 성추행해서 경찰에 입건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그 피해 여성에게 애아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며불며 매달려서 합의금 300만 원으로 일은 마무리됐고, 이후 찾아간 정신병원에서 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주식으로 인한 재산 탕진이 2천만 원이고 명품 가방과 호텔비 등 사치와 방탕한 생활로 일주일 동안 2,700만 원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카드만 줬고 시댁에 돈을 50만 원씩 줬지만 정작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저에겐 돈 한 푼 주지 않아 적금 하나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모은 쌈짓돈 같은 돈은 모조리 남편이 친 사고를 수습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수많은 날을 울며 지냈습니다.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결혼 후 연달아 일어나는데 도저히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아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지만 불도 안 지난 아이를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조울증 증상이 심해져 회사에서도 난동을 부렸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빌다시피 해서 겨우 병가를 내어 잘리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이직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 달 정도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나서야 겨우 정상인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후에 저는 조울증에 대해 거의 섭렵하다시피 했고 인터넷 카페와 책을 읽으며 조울증 병수기 및 약의 종류 등 닥치는 대로 연구하고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약만 꾸준히 먹으며 일상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는 점과 본인의 의지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발을 안 하게 최대한 약을 먹는 것에 신경 써야 한다는 것과 술은 조울증에는 독약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술의 알코올 성분이 약의 흡수를 방해해서 절대 금주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당부도 있었습니다. 퇴원 후 약 6개월간의 구직생활 끝에 남편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입원해서 다시 구직할 때까지 당연히 생활비는 오롯이 제가 담당했습니다. 술을 절대 안 먹겠다는 약속만 믿고 저는 우리 가정 하나만 바라보며 이 악물고 죽기 살기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약속은 작심삼일이었고 이후에 매일 술을 먹는 동일한 패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술을 먹고 나서는 저에게 빌고 다시는 안 먹겠다는 각서만 100여 장이 넘게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 없는 종이 조각 따위는 남편의 음주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의 끔찍한 악몽 같은 결혼 생활을 보내야 했고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가 먼저 우울증으로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술을 마실 때면 시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저를 소 닭 보듯 하시면서 네가 참아내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본인은 더 힘들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 너는 이것 하나 못 견뎌내고 우는 소리를 하냐는 절망적인 말들만 뱉어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보다 더 어떻게 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계속 술을 먹던 남편은 결국 1년이 안 되어 조울증이 재발했고 그 와중에 본인의 치료비를 벌겠다며 주식에 손을 대 2천만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그동안 월급 안 주고 본인이 모았다가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주식을 했다더군요. 도대체 까도 양파와 같이 계속 나오는 이 사람의 사건 사고는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버텨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회사에 찾아가 상사와도 직접 만나 뵙고 제가 무릎 꿇다시피 설득해서 2주간의 병가를 받아 남편을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켰고 2주 후 다시 멀쩡하게 회사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저는 살기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무조건 정신 차려야만 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회사 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 오라는 회사도 많이 생기고 대우도 좋아졌습니다. 남편의 2번의 조울증 반복 후에 어느 정도의 병에 대한 인식은 생겼지만 술은 끊지 못하더군요. 그 수많은 휴지 조각과 같은 각서들과 희망과 실망의 반복으로 결국 우리는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경인데도 술은 계속 먹더군요. 같이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가 대체 어느 정도까지인지 궁금할 지경이었습니다.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먹질 않았습니다. 재발은 거의 당연한 결과였죠. 2번째 재발한 2년 만에 결국 3번째 조울증 재발에 이르렀습니다. 휴가지에서 아이와 셋이 즐겁게 스파를 즐길 때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처음 행복감을 느끼고 있을 때 그때 조울증이 재발한 것입니다. 온천 휴가지에서 남편이 갑자기 돌변하여 크게 울고 폭력성을 드러내고 소리를 질러 겨우 진정시켜 숙소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쥐세우고 허겁지겁 아침 첫 열차를 탔는데 화장실 간다고 간 남편이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가 않아 너무 걱정돼서 아이를 두고 열차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남편은 결국 사고를 쳤더군요.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져서 영무원에게 신고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전 그 여고생들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였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내 남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눈물이 분수처럼 흘러나왔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또 주신단 말입니까?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고마움은커녕 부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태도였고 모든 책임은 매번 저 혼자 짊어졌습니다. 금전적인 도움 한 번 주지 않으면서 사고가 터져서 매번 수습하러 뛰어다니는 저를 마치 가정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등신처럼 취급하기 일쑤였습니다. 저 사람을 선택한 제가 모든 희생을 치르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이제는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착하게만 살아왔던 제 인생이 결혼으로 인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무절제하고 자제력 제로로 이 모든 상황을 만든 남편을 저는 더 이상 내 아이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없으면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사고치고 유치장에 갈까요? 정신병원에 평생 감금당할까요? 저는 더 이상 이런 물음들로 남편을 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를 놓아주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